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빠져 지내는 동안 우리는 기록적인 숫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20만 명 이상이 자살과 약물 과다 복용,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이 토로하는 외로움, 불안, 우울증이나 극단주의, 정치적 불안과 잦은 사건과 사고는 우리 사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징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21세기라는 기술 중심 시대를 살아가게끔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잃고 앉아서 화면만 들여다보는 존재로 살아가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이고 의미를 추구하며 공동체로 단단히 연결되어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독 치료 전문가 니콜러스 카다라스 박사는 손안에 갇힌 사람들에서 기술에 대한 집착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 끼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디지털 시대는 사람들의 바른 정신을 유지하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적게 자고 감각의 과부하가 걸리며 외로움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모르며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비상식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재충전되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화면이 우울증, 불안,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와 자해에 대한 생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디지털 화면이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의료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소셜 딜레마 같은 다큐멘터리에서도 기술 기업의 전직 경영자들이 사용자들의 중독을 의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해 오랫동안 의심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제품과 플랫폼이 사용자의 참여도를 높여 그에 따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독성이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기로 내모는 거대 기술 기업과 소셜미디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술 중독과 그에 따른 공허함과 우울때문만이 아니라 기술 기업의 플랫폼이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사고 능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양극화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몰입은 우리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성적 사고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뇌 구조와 정보 처리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섬세한 비판적 사고와 정반대되는 이분법적 흑백 사고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양극화된 사고는 문화적 충돌과 정치적 분열을 가속화하고 회색 영역을 보지 못하며 사람들은 더 반응적이고 덜 탄력적이며 충동성과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기본 지침은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하게 하고 개인이 가진 믿음을 더 확장하고 강화하는 편향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그것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돈을 버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법적인 극단화가 많은 사용자에게 정신건강의 도구로 작용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기술 진보의 결과로 놀라운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이로운 혁신에는 늘 대가가 따라왔습니다. 모르핀은 전쟁의 부상병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모르핀 중독이 확산되었으며 우리는 원자의 신비를 발견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얻었지만 파괴적인 핵폭탄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지구상의 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손끝만 움직여 끝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스마트폰의 중독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동화된 공장은 인간을 필요 없게 만들고 운전자 없는 자동차는 오류나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과도한 이야기를 증폭시키며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가진 난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비만은 성인의 경우 70%, 어린이의 경우 무려 85%나 증가했습니다. 비만은 치명적인 사촌인 당뇨병도 급증했습니다. 앉아서 화면에 몰입하는 아이들과 인스턴트 식품의 조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수십 년 동안 패스트푸드와 단 음료를 먹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스크린 타임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에 따라 신체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비만과 당뇨병 발병의 새로운 변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 평균 11시간 동안 화면을 응시하는 아이들로 구성된 세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디오 게임이나 무의미한 문자나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게임, 도파민을 솟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끊임없는 흐름에 과도하게 자극받은 사람들은 단조로운 현실 세계는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도파민을 쏟게 하는 경험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할 때 우울증, 따분함, 공허함, 쾌감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디지털 시대는 젊은이들에게 인내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인내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극히 해롭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동성이 높고 늘 조바심을 낸다면 그들은 보람있고 특별하며 의미 있는 성취 또한 놓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심오한 목적의식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대개 획득하거나 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환자로 만났던 많은 젊은이들이 극심한 피로와 지루함을 호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파민을 쏟게 하는 강력한 스크린 경험이 사람들을 길들여 그들이 동일한 수준의 도파민을 얻기 위해 자꾸만 더 높은 강도의 자극을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의 내성이 생겨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필요로 합니다. 201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크리스티나 자기 오글로와 토비아스 그라이트마이어가 수행한 흥미로운 연구는 우리 삶에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후에 우울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자신들이 보낸 시간이 의미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진정한 진실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부재를 겪으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는 의미 있는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수렵 채집인에서 벗어나 농경인으로 빠르게 전환했고 산업화 시대를 뛰어넘어 디지털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DNA와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필요는 유전적으로 여전히 원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 연결, 신체 활동, 목적과 자연, 그리고 희망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더 오래 살고 100세 이상 노인이 현저히 많은 사회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신체활동, 삶에 대한 목적의식, 적은 스트레스와 적당한 열량 섭취, 그리고 가족 간의 강한 유대와 사회적 참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거대 기업들이 만든 제품과 플랫폼은 우리의 어떤 특징들을 강화하고 있을까요? 현대 디지털 시대가 공허함, 반발, 분노와 우울과 질병,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과 감각 둔화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주장의 책을 읽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무력해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적 공격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상에 우리의 입맛에 맞춰진 온갖 디지털 사내 진미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충돌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것과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화면을 끄고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